근데 왜 이 회사가 절대 부도가 안 나는 회사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회사가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얼마냐 하면 9,20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채는 얼마냐 하면은 6,300억.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가 이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3,000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회사이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왜 부도가 절대 안 나느냐 하면은 이 유동자산이 5,800억이나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 다른 데 돈을 다 빼놓고 일시적으로 부도 처리는 자기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은행이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되는 회사를 왜 부도를 내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파산을 안 시킨다. 지금 이제 고위부도설은 이미 강영석 기자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어요. 이 고위부도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목적 정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플란다스의 개 때문에, 예. 또 하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 이유로 이런 시도를 하려다가 들켜서 제대로 못하고 스텝이 꼬이고 있는 와중인데 더욱 스텝이 꼬이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더 진행된 정황을 알려드립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부도설이 나오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일단 부도설이 나온 게 10일이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 10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때 오전에 다스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던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좀 이제 밖으로 좀 퍼뜨리면서 이 부도설이 퍼진 것 같은데, 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회사가 부도 직전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 어음을 못 막으면은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직 월급은 일단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명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이 뭐 카드 값이나 이런 게 다 연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놈들 수쓰네. 수써 확실히.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이고 은행권이 뭐 회수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은행권이 회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이랑 이제 다스가 주거래 은행인데요. 외환은행에서 뭐 120억 정도 상환 요구했는데 다스 정도 되는 회사가 120억이 없어서 망할 일은 아마 없겠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아까 이제 총수님이나 아니면 여기 많은 분들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도설을 흘리기 위해서, 혹은 이게 내부적으로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 날에 노조 앞으로, 다스 지회 앞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져 있으니 앞으로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라고 직접 공문도 그다음에 보냈고. 뉴스가 또 나온 게 이제 폭스바겐하고 굉장히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 네네. 거기 제가- 신경 많이 썼다고 하다가 폭스바겐이 관여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다스 쪽에서 폭스바겐에 접자고 한 거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다스가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먼저 우리랑 계약하자.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현대차 말고도 폭스바겐 납품할 수도 있고, 또 유럽에 공장이 있으면은 거기 뭐 독일의 벤츠라든가 이런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죠. 오히려 부도 위기면 더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조금 더 전문가로 기초 지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초 지식이 없는 강현석 기자.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우리가 보통 부도라고 이야기하는 일단 경우하고 시불할 해야 되는 회사가 파산되는 거하고 부도와 파산은 다른 거거든요. 부도는 일시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을 끊어줬는데 만기일이 돼가지고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부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부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부도, 2차 부도, 뭐 최종 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걸 갚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부도를 적자 부도, 흑자 부도라고. 이제 일시적 부도일 경우에는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가지고 만기일이 되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개인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 형편은 괜찮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도하는 경우는 바로 파산하고 연결시키죠. 파산은 회사가 완전히 회사 문을 닫는 겁니다. 부도는 우선 돈을 만기일에 못 갚았을 때 부도 1차 부도가 날 수 있는 건데 그건 돈 갚으면 회사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래도 부도 얘기가 나오면은 회사가 망할 좀 것이라고. 망할 거다 해가지고 서로 돈을 빼다 보면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그렇게 셈이겠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왜 이 회사가 절대 부도가 안 나는 회사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고의 부도를 낸다는 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물 결제를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일 그렇죠. 1차 부도가. 이 회사가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얼마냐면 9,200억이에요. 총 자산이 9,200억인데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해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채는 얼마냐 하면은 6,300억. 그러니까 한 3천억 정도가 이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3천억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회사는 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장부상의 자본금은 29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익 잉여금이 자본으로 환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똑같다고 보면 되시는 거고 이렇게 좋은 회사이고 그다음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왜 부도가 절대 안 나느냐 하면은 이 유동자산이 5,800억이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뭐 다른 데 돈을 다 빼놓고 일시적으로 부도 처리는 자기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은행이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되는 회사를 왜 부도를 내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파산을 안 시킨다는 거죠. 절대 안 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부도가 난다면은 다스하고 은행하고 짝짝꿍해서 아니지. 짝짝꿍이 다스가 아니라 돈을 안 내면 돈을 자기들이 잠가놓고 네. 못 주면 만기가 됐는데도 돈을 은행에 안 못 주면 갚으면 부도치.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고의 부도를 내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대로 고의 부도를 냈다. 그러면은 바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고의 부도를 낼 수도 없고 내지도 안 할 거고 내면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뭔가 이제 꼼수를 찾아낼지도 모르죠. 아니 부도는 안 나요. 이렇게 회사가 안 나. 망하진 않아요. 그 안 나. 구글에서 얘기하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1차 부도를 뉴스를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 노력은 해도 1차 부도도 안 강 돼. 기자님이 이걸 찾았는 것처럼 보니까 그게 한 군데 매체더라고요. 단독으로 해가지고 동아 채널 A라고 딱 한 군데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데서 받았는 데가 있는가 싶어 보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다스 경영진이 노조한테 보냈다는 그 내용. 그리고 자기들이 폭스바겐을 잠깐 설명해야 되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해외에 14개 회사가 있잖아요. 해외 법인이. 그런데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회사를 독일에다가 2천억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시점이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 있었는데 그 2천억도 저는 의심하기를 2천억을 투자를 할 정도 회사면 이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투자하려고 했던 2천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를 낸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일에다가 2천억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 그렇게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외 법인은 전부 다 지금 이시영 쪽으로 다 지금 가 있고 예. 그 2천억도 이시영한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그렇겠죠. 빼돌리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못 가게 된 것이지 이게 네네. 부도 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이유로 들어가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예. 자 그럼 현장을 취재한 조금 더 그 청장님 기초가 설명을 없는 강현수 기자 얘기 들어보죠. 기초가 없으니까 좀 알아서 좀 들어주시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이제 뭐 1조 가까이 되는 1조 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재밌는 게 그 국내의 다스의 자산보다 자산 총액보다 해외 다스의 자산 총액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돈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다 이미.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나가냐면은 우리가 해외에 공장 짓겠다. 우리가 해외에 투자하겠다. 우리가 해외 납품처를 뚫겠다. 이러면 그냥 돈을 나갈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나가는데 근데 그 다스가 중국, 뭐 인도, 미국, 체코 이런 현대차의 해외 공장이 있는 모든 곳마다 따라가 가지고 다스가 이렇게 공장을 짓습니다. 납품 공장을 지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데
그런 회사를 과연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 그 회사를 그냥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겠느냐? 부도가 나면은 그러면은 해외에서 납품 등이 다 끊기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또 이게 다시 가져오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좀 부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인 걸로. 근데 그런 분위기를 회사 내에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좀 퍼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예. 어렵다. 네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니네가 이런 건실한 회사를 국민들이 부당하게 누구 거냐고 묻고 해서 회사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막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리 막 떠들어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네, 그건 맞는데 사실 고위부 도설이 그렇게 전파되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이거 노이즈 마케팅 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 고위부도설 뉴스는 몇 번 나왔어. 근데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아까 부도설 우리 고위 빼고 부도설. 김정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다스가 앞으로 곧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플랜다스계를 모아가지고 그걸 살라고 하느냐. 이것도 그죠. 지금 네.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회사가 어차피 망할 거면은 지금 다 됐는데 그러면 안 사도 되나?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일부는. 예. 그러니까 그 해외 이 고위부도설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에 있는 그 다스의 돈, 뭐 자산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 어떻게 보통 보내냐면 제가 뭐 한 300만 원이 있어요. 300만 원이 있는데 청장님한테 뭐 한 400만 원을 어디서 100만 원 빌려다가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청장님은 4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300만 원을 빌려준 거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 300만 원을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국내 다스라고 보고 여기가 해외 다스라고 보면 이쪽으로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걸 원래 받아야 되잖아요. 빌려준 돈은. 근데 이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조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소지식이 없어가지고.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안 받는 거예요. 이야기 쉽게 얘기하라고. 실제 둘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가까운 이야기이고 이제 대기업들이 해외 이제 자식들한테 돈을 줄라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해외 쪽을 통해서 돈을 주고 싶을 때 해외에다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외 투자를 해놓고 그 투자된 회사가 가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잘 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거죠. 그 계속 결손 났다. 지금 다스의 많은 해외 법인들이 결손을 실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법인하고 체코, 터키, 인도까지는 지금 결손을 막 내놓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결손이 날 리가 없는데. 결손이 날 수가 네네. 없는 회사예요. 날 수가 왜냐하면 없는데 나요. 현대자동차가 나가는데 동반 진출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물량이 충분해요. 그냥 만들어서 보내기만 하면 그럼 다 이익이 이익 생겨요. 구조가 나오는 회사인데 결손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상해. 그런 경우에는 가서 결손을 날 수가 없는 거를 장부상으로 결손을 내놓고 그러면 회사가 형편없는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검은 머리 외국인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이시영이가 예를 들면 이건 가정이지만 이시영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산다. 그래 되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이시불알. 그 현대차 일감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 설명드리면 그 근본 없이 설명해봐요. 네, 근본 없이 그냥 한번 기초 지식 없이 얘기를 해보면 이게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제가 만약에 뭐 해외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누가 제 물건을 사줘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주는 게 현대차인 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다스가 언제부터 해외에 나가기 시작하냐면은 2004년에 나가요. 근데 2004년이 언제냐면 그 이명박 이제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다스가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현대차에서 일감을 많이 주니까 다스는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스가 성장하는 걸 도와준 거는 현대차인데 이 현대차가 갑자기 뭐 일감을 끊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근본 없이 기초 지식 없이 말씀을 드리면 주소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가 다스한테 준 뇌물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예언하는 방송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언 처음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 현대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 네. 현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혜들 이런 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현대도 당연히 그 다스가 MB 거라는 걸 알지 않을까요? 그거 알지 당연히 그거야. 현대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제일 처음 만들 때부터 현대차가 언제였는데. 제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량을 주는 방식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템이라고 표현해요. 아이템이란 게 뭐냐면 그 머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중간 완제품이에요. 중간 제품. 그것들을 이제 다스가 시트 회사잖아요. 그럼 시트 카바도 있을 테고 시트 뼈대도 있을 테고 시트를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그 전기 장치도 있을 테고 이 시트 하나에 들어가는 팔걸이도 있을 테고 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립된 게 시트예요. 근데 그 시트 제품 중에서 어느 한 아이템을 주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아니면은 차종마다 시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어떤 차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차종의 시트를 어떤 이 시트는 거기서 만들어라고 하면 그게 큰 아이템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걸 거기에 관련된 작은 협력 업체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템을 던져주는 것이 물량을 몰아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다스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대로 왜 그럼 그런 아이템을 줬을까? 주게 될까? 다른 데도 줄 수 있는데 다스에다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유만 찾아지면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도 가능하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와서 이야기한 현대건설 매각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다스와 직접적으로 현대자동차와의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 강현석 기자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수사가 이쪽에서 뭐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런 예언? 얘기고, 그러니까 예. 이게 고위부도서랑 연결된 거는 결국에는 뭐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정말 만약에 부도를 고의적으로 낸다면은 어쨌든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해외 법인은 이미 다 이시영 씨가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 망하면은 해외에서 그냥 받아서 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잡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스는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외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꼼수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MBC 지금 8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다스 부사장이 이시영이 MB를 믿고 다스를 자기 것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그런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지금 다스에 관한 걸출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은 회사가 완전히 회사 문을 닫는 겁니다. 부도는 우선 돈을 만기일에 못 갚았을 때 1차 부도가 날 수 있는 건데 그건 돈 갚으면 회사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제 그래도 부도 얘기가 나오면은 회사가 망할 좀 것이라고. 망할 거다 해가지고 서로 돈을 빼다 보면 파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는 그렇게 셈이겠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왜 이 회사가 절대 부도가 안 나는 회사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고의 부도를 낸다는 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물 결제를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1차 부도가. 이 회사가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얼마냐면 9,200억이에요. 총 자산이 9,200억인데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해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채는 얼마냐 하면은 6,300억.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가 이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3,000억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회사는 잘 없습니다. 근데 원래 장부상의 자본금은 29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이익 잉여금이 자본으로 환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고.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 이유로 이런 시도를 하려다가 들켜서 제대로 못하고 스텝이 꼬이고 있는 와중인데 더욱 스텝이 꼬이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더 진행된 정황을 알려드립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부도설이 나오게 된 경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 일단 부도설이 나온 게 10일이 그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 10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때 그 오전에 그 다스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회의에 참석을 했던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좀 이제 밖으로 좀 퍼뜨리면서 이 부도설이 퍼진 것 같은데 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 그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회사가 부도 직전이다. 그리고 이번 달에 어음을 못 막으면은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직 월급은 일단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명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이 뭐 카드 값이나 이런 게 다 연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놈들 수쓰네. 수써 네네. 확실히.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니 뭐 은행권이 뭐 회수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은행권이 회수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하나은행, 그러니까 외환은행이랑 근데 왜 이 회사가 절대 부도가 안 나는 회사인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 회사가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자산이 얼마냐 하면 9,20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채는 얼마냐 하면은 6,300억. 그러니까 한 3,000억 정도가 이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이 3,000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회사이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왜 부도가 절대 안 나느냐 하면은 이 유동자산이 5,800억이나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 다른 데 돈을 다 빼놓고 일시적으로 부도 처리는 자기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회사를 은행이 돈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되는 회사를 왜 부도를 내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파산을 안 시킨다. 지금 이제 고위부도설은 이미 강영석 기자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어요. 이 고위부도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목적 정도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플란다스의 개 때문에, 예. 또 하나는 피해자 코스. 이제 다스가 주거래 은행인데요. 외환은행에서 뭐 120억 정도 상환 요구했는데 다스 정도 되는 회사가 120억이 없어서 망할 일은 아마 없겠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아까 이제 총수님이나 아니면 여기 그 많은 분들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도서를 흘리기 위해서 혹은 이게 내부적으로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가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 날에 그 노조 앞으로 다스 지회 앞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에 빠져 있으니 앞으로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라고 직업 공문도 그다음에 보냈고. 뉴스가 또 나온 게 이제 폭스바겐하고 굉장히 큰 계약을 앞두고 있다. 네네. 거기 제가- 신경 많이 썼다고 하다가 폭스바겐이 관여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다스 쪽에서 폭스바겐에 접자고 한 거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 다스가 만약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먼저 우리랑 계약하자.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폭스바겐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현대차 말고도 폭스바겐에 납품할 수도 있고 또 유럽에 공장이 있으면은 거기 뭐 독일의 벤츠라든가 이런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죠. 오히려 부도 위기면 더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조금 더 이게 전문가로 기초 지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초 지식이 없는 강영석 기자.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 우리가 보통 부도라고 이야기하는 이럴 땐 경우하고 씨부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파산되는 거하고 부도와 파산은 다른 거거든요. 부도는 일시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음을 끊어줬는데 만기일이 돼가지고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부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부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부도, 2차 부도, 뭐 최종 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걸 갚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부도를 적자 부도, 흑자 부도라고. 그 이제 일시적 부도일 경우에는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만기일이 되어 가지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개인도 그럴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 형편은 괜찮은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도하는 경우는 바로 파산하고 연결시키죠.